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디스에 대해 발표를 맡은 안동섭, 윤서준, 이도하입니다. 우선 디스란 무엇일까요? 디스란 자신이 속한 객체로 현재 실행 중인 코드에서 현재 객체를 참조하는 예약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스는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참조하는 객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역 공간에서의 디스와 함수와 메서드의 차이를 알아보고 메서드 내부에서의 디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전역 공간에서의 디스입니다. 전역 공간에서 디스는 전역 객체를 가리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브라우저와 노드.js가 존재하는데요. 브라우저 환경에서는 윈도우 객체가 전역 객체이고 노드.js 환경에서는 글로벌 객체가 전역 객체입니다. 먼저 브라우저 환경에서 디스와 윈도우를 콘솔 로그로 출력해 보면 두 결과값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전역 공간에서의 디스와 윈도우를 비교해 보면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바로 위 코드에서 디스는 전역 공간에서 실행되고 있고 전역 객체인 윈도우를 가리키기 때문에 디스와 윈도우를 일치 연산자로 비교했을 때 true 값이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노드.js 환경에서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고 있는 전역 객체는 글로벌이라는 점에서 디스와 글로벌의 결과도 서로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치 연산자로 비교하면 true가 나오겠죠. 이와 관련해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는 경우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이를 전역 객체 프로퍼티로도 할당한다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이한 성질이 존재하는데요. 즉, 이 말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인해 변수이면서 동시에 객체의 프로퍼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 객체의 메서드나 프로퍼티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코드를 보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역 객체인 윈도우는 전역 공간에 정의된 변수나 함수를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 var a는 1을 통해 a를 전역 스코프에 선언하면 이 변수는 앞서 말했듯이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로 할당합니다. 따라서 윈도우는 전역 공간에 정의된 프로퍼티로 a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window.a와 dis.a로 접근할 수 있어서 모두 1을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a를 직접 호출할 때 1이 출력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스코프 체인과 렉시컬 환경이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윈도우는 전역 공간에 정의된 변수나 함수를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프로퍼티들은 전역 스코프를 구성하는 렉시컬 환경 객체에 저장하는 프로퍼티들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말해 렉시컬 환경 객체 내부에는 실행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변수와 함수 등의 정보가 저장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변수 A를 검색할 때 먼저 현재 실행 컨텍스트의 렉시컬 환경에서 A를 찾기 시작하고 만약 A를 찾을 수 없다면 스코프 체인상의 다음 렉시컬 환경으로 이동해서 A를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검색하는 것은 전역 스코프의 렉시컬 환경이 되고 A를 찾게 되어 그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핵심은 전역 스코프의 변수를 선언하면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로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역 스코프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면 var a는 1 외에 두 가지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window.b는 2는 객체의 속성 b를 추가하고 값을 할당함으로써 전역 스코프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c는 3은 변수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수의 값을 할당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자동으로 해당 변수를 전역 스코프에서 선언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를 암묵적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변수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값을 할당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해당 변수를 찾지 못하면 암묵적 전역 변수로 선언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전역에서든 함수 내부에서든
전역 스코프에서 선언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수명으로 접근하든 윈도우나 디스의 프로퍼티로 접근하든 출력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한 전역 변수와 전역 객체 프로퍼티는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전역 변수와 전역 객체의 프로퍼티는 일반적으로 접근 방식이 동일하지만 객체 프로퍼티에 사용되는 연산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윈도우.A는 1로 전역 객체 프로퍼티를 할당하고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콘솔 로그로 출력을 해보면 변수가 선언되지 않았다면 레퍼런스 에러를 뽐지만 전역 변수로 선언한 경우 딜리트 연산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객체 속성인 configurable의 차이 때문인데요. 우선 객체 속성을 설명하는 디스크립터라는 객체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는 configurable 속성과 함께 다른 속성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 configurable을 하는 변경 및 삭제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값이 false이면 삭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인데 벌로 선언된 변수의 configurable의 속성은 애초에 fals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왜 false로 설정해 둔 것일까요? 이것은 호이스팅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벌로 선언된 변수는 선언 단계와 초기화 단계가 분리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하기 이전에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벌로 선언된 변수의 configurable 속성이 true라면 언제든지 딜리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프로퍼티를 삭제하거나 디스크립터의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전역 변수를 삭제한다면 해당 변수에 의존하는 다른 코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false로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함수와 메서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함수와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함수로 호출하는 경우와 메소드로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유일한 차이는 독립성에 있습니다. 함수는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메소드는 자신을 호출한 대상 객체에 관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미리 정의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 뭉치라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상황별로 this 키워드에 다른 값을 부여하게 하면서 이 차이를 구현했습니다. 자, 그럼 메서드란 객체의 프로퍼티에 할당된 함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반반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어떤 함수를 객체의 프로퍼티에 할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메서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객체의 메서드로서 호출할 경우에만 메서드로 동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함수로 동작을 합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달리기라는 변수에 익명함수를 할당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달리기를 호출했더니 this로 전역 객체 윈도우가 출력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운동장이라는 변수에 객체를 할당하고 그 객체의 메서드 프로퍼티에 앞에서 만든 달리기 함수를 할당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서 운동장의 메소드를 호출했더니 이번에는 this가 운동장이라고 하네요. 운동장의 메서드 프로퍼티에 할당한 값과 달리기 변수에 할당한 값은 모두 첫 번째 줄에서 선언한 함수를 참조하게 됩니다. 즉, 원래 익명함수는 그대로인데 이를 변수에 담아 호출한 경우와 운동장 객체의 프로퍼티에 할당해서 호출한 경우에 this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수로서 호출과 메소드로서 호출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바로 함수 앞에 점이 있는지 여부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코드의 아홉 번째 줄을 보시면 메서드 앞에 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의 달리기는 점이 없으니 함수로서 호출한 것이고 아홉 번째 줄은 점이 있기에 메소드로서 호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서드 표기법에는 두 가지 표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점표기법과 대괄호 표기법입니다. 점표기법이든 대괄호 표기법이든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이름, 즉 프로퍼티명 앞에 객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메서드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는 함수로 호출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메서드 내부에서의 디스입니다. 네, 앞서 도아님께서 함수로서의 호출과 메소드로서 호출할 때의 점표기법과 대괄호 표기법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메서드 내부에서 호출한 디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시 코드를 보겠습니다. 드래곤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이름 HP 스킬을 객체 안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의 정보를 나타내는 스테이츠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드래곤 객체 내 스테이트 메서드의 디스는 드래곤의 객체 정보를 반환하게끔 설정하고 드래곤.state 드래곤 대괄호 스테이트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드래곤.state로 스테이트 점 앞에 드래곤 객체에서 스테이트 메서드로 호출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드래곤 객체 정보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객체 내 또 다른 드래곤 객체 내 또 다른 중첩 객체인 이너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이너 메서드라는 메서드에서 디스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네, 드래곤 내의 이너 객체 내의 이너 메서드를 호출한다고 정확하게 표기한다면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중첩 객체의 디스도 이너 메서드라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디스는 이제 호출한 주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래곤 내의 이너 객체 내의 이너 메소드임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래곤.이너를 빼먹고 드래곤.이너 메소드, 드래곤을 빼놓고 이너.이너 메소드, 그리고 그냥 이너 메소드만 호출을 하게 되면 네, 에러를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번외로 나아가서 객체 메소드를 변수에 할당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드래곤에서 var 몬스터라는 변수를 만들고 드래곤.state 메소드를 몬스터 변수에 넘겨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this의 키워드는 누구일까요? 네, 윈도우입니다. 드래곤.state 메서드를 변수 몬스터에 할당하는 순간 드래곤 메서드 내에서의 함수가 아닌 일반 함수로서 호출이 되기 때문에 호출 시 this 키워드의 값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 함수와 동일하게 번역 객체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윈도우를 출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번외로 객체 메서드 변수 할당에 대해서도 짧게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안동섭, 이도와 윤서준이었습니다.